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땐 걸음을 어지러이 마오. 지난 2020년 백범 김구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 뮤지컬 한 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 한 인간으로서의 백범 김구에게 닥친 시련과 고민, 아픔을 뮤지컬 한 편에 가득 담아냈는데요. 연습 때부터 다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끝나지 않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중국 속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백범 김구의 치열했던 삶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역사의 혼란 속 대한민국 건국을 꿈꾼 이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중국 상해, 일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 조계지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 안창호, 이동영, 이시영 선생이 주축이 되었고, 백범은 일제의 밀정으로부터 임시정부를 보호하는 경무국장을 맡았는데요. 이후 민족운동 세력이 분열된 가운데 이동영 선생의 설득으로 1926년 백범은 국무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상해에 있었던 마지막 청사입니다. 以这儿为一个中心点，对吧？当初那个好多那种韩国那个抗日分子，基本上都在这里集结，然后有中国，包括俄罗斯，那时候叫苏联，对他们进行资助，包括美国啊什么英美什么，肯定都资助他们嘛。 백범은 이곳에서 해외 동포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려 성금을 모으면서 나라를 위한 더 큰 일을 도모하기도 했는데요. (1932년) 백범은 특별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고개 드십시다. 임신년 4월 29일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이랑 생일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네 윤봉길입니다. 제게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값비싼 시계 사양 말고 바꾸시죠. 지하에서 만납시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몸바칠 각오가 되어있던 윤봉길은 1930년 중국으로 건너와 다음 해 김구의 한인애국단에 입단했습니다.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식 행사에 폭탄을 던져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루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이곳 홍구공원이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한없이 평화로운 공원에서 눈에 띄는 한글 표지판. 윤봉길 일거는 이처럼 한국과 중국 양국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윤봉길 일거를 계기로 중국은 한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해외 한인 교포들의 후원과 성금이 쇄도했는데요. 한편 4.19 일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백범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호수가 펼쳐진 가흥은 백범과 임시정부의 특별한 지역입니다. 4.19 윤봉길 의거로 백범은 지금의 200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 60만 원에 쫓기게 되었는데요. 这个实际上当时就是中国共产党跟那个韩国的这个共产党是一致的，我们都是一致抗，当时去的不大容易，因为我们爸爸也是个地下头人，他是牧师，他把教堂当时改造的跟他这里一样。 당시 가족과 가문의 위험을 무릅쓰고 백범의 피신을 도와준 저보성 선생. 他是上海市上海法学院的院长，那么那个时候实际上营救金九先生呢，也不是一帆风顺的。我还是这个住在这个朱爱宝的船上，一会儿开到这里，一会儿开到那边，这样嘛比较安全一点。其他的人啊，看见这个有人拿着这个照片。 在这一带走来走去，在看，是不是？因为他们上海抓不到嘛，想想看，沿着沪杭线在搜索。 백범은 또 도피해야 했는데요. 저보성은 며느리의 친정 별장으로 백범을 피신시켰습니다. 载清别墅呢，是他的。 养病的地方。 백범일지의 제청별서라는 별장은 가흥에서 배를 타고 하루를 가고 다음 날 차를 타고 가다 꼬박 6리길을 더 걸어가야 나오는 해엄현의 깊은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보성의 며느리와 백범이 맘졸이며 걸었을 김구 시골길. 백범은 일지에 기록하여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저보성 일가에 대한 고마움을 후세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저보성 일가 덕에 백범은 체포를 면했고 도피 생활 속에도 민족운동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항주, 진강, 창사, 광주, 류주, 기강을 거쳐 1945년 중경에서 독립을 맞이한 대한민국. 1910년 이후 꼭 35년 만에 해방인 것입니다. 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백범은 끝모를 도피 중에도 수십 점의 붓글씨를 남길 정도로 문화에 애착이 많았습니다. 남목천 사건 이후 총상을 입어 손이 떨렸지만 광복의 꿈을 글로 남기고자 한 백범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는데요. 백범은 해방 후 서울 용산에 건국실천원 양성소를 세워 나라의 인재를 키우고 창암학원 등을 만들어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문화 강국을 꿈꾸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꽃을 피우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긍심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간절히 바라던 나라, 강한 무력이 아닌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K-팝, K-푸드, K-뷰티, K-패션, K-무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 높은 문화의 힘은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最近还在看一个韩国电视剧啊，《鱿鱼游戏》。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의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백범. 그가 꿈꾸던 지금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펼쳐질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했다.